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저번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는 토지 양도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제목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의 일반적 절차라고 좀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먼저 비과세 검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된 세액 감면들, 그 다음으로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스텝 1 비과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 즉 농지를 교환을 하거나 분합을 하면 비과세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일반적으로 잘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에 대해 가지고 비과세 요건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요건에는 대상 요건, 가액 요건, 자격 농민 요건, 농지 요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상 요건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상 요건이란 교환 또는 분합의 대상을 말하는 건데요. 이 넷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고 AND 요건이 아니고 넷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는 거니까 OR 요건입니다. 제가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 분합하는 농지. 두 번째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분합하는 농지. 세 번째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네 번째로 농어촌 정비법 등에 의하여 교환, 분합하는 농지. 자, 어떻습니까? 실생활에서 잘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토지에 대한 비과세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들이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찍어 드릴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액 요건을 한번 볼게요. 교환 토지가액의 차액 요건이라는 건데요.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토지가액 큰 거에서 토지가액 작은 거를 뺀 가액이 토지가액 큰 것의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액 100원짜리와 토지가액 20원짜리를 교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토지가액 큰 것의 4분의 1, 즉 100의 4분의 1이면 25죠. 그러면 100에서 20 뺀 건 80인데 80이 25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러면 이 가액 요건을 충족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봐 가지고 토지가액 큰 게 100이라고 치고 토지가액 작은 게 80이라고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25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액 요건을 충족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자격 농민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농민 요건은 제촌 자경이라는 키워드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격 농민 요건은 이 대상 요건 1, 2, 3, 4 중에 모두 다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 3번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이 자격 농민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격 농민 요건은 대상 요건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자격 농민 요건을 적용을 합니다. 이 자격 농민 요건이란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농지는 이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전 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가 배제되는 농지도 있는데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된 농지, 이러한 농지들에 대해선 비과세를 배제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요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대상 요건, 농지 요건, 자격농민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환 분합의 대상에 대해 가지고 네 가지 경우가 있었죠.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1.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양도한 토지도 농지여야 되고 내가 취득한 토지도 농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돈으로 받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부동산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도 양도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내가 가진 토지를 타인에게 넘기고 타인이 가진 토지를 내가 가져오게 되면 이거는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에게 토지를 양도를 하고 양도를 하는 토지죠. 타인으로부터 내가 토지를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다시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1.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서는 내가 양도한 토지도 농지여야 되고 내가 그 대가로 취득한 토지도 농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내가 양도한 토지는 농지여야 되고 내가 그 대가로 취득하는 토지는 지목을 불문을 합니다. 뭐 농지든 대지든 지목을 불문을 한다고 합니다.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에는 내가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여야 되고 내가 그 대가로 취득하는 토지도 농지여야 합니다. 4. 농어촌 종비법 등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내가 양도한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내가 그 대가로 취득하는 토지도 농지여야 합니다.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 농지의 범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